자, 학생 여러분, 오늘은 제7장 지각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는데요. 지금까지 6장까지는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외적인, 환경적인 요인에 대해서 강의를 했고요. 오늘 7장부터는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내적인 요소, 심리적 요소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장은 소비자 정보 처리 과정, 지각의 개념, 지각의 세 측면, 소비자의 기억, 구매 과정에서의 지각된 위험, 이런 순서로 진행되어 있는데, 첫 번째 동영상에서는 제1, 2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비자 정보 처리 과정. 우리 앞에서 소비자 행동 모델에서 쉐스의 모델 등에서 보면은 제일 왼쪽에 정보 처리 과정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노출, 주의, 이해, 보유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정보가 처리되는데요. 그래서 자극이 이제 우리에게 들어오면은 노출, 주의, 이해, 보유의 과정을 거쳐서 정보가 처리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우리의 이제 기억 구조가 감각 기억, 단기 기억, 장기 기억 이렇게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 자극이 들어오면은 감각 기억에서 노출 주의 과정, 즉 감각 기억은 자극이 그야말로 감각 기관에 의해서 노출되느냐, 즉 받아들일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들어와서 우리 이제 사실은 단기 기억에서 이제 이해 또는 해석 과정이 해석 과정이 이루어지는데, 그러면은 그것이 우리가 이제 자료가 어떤 정보로서 어떤 바뀌게 되고, 선택적 지각, 지각의 조직화, 지각의 해석,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장기 기억으로 이제 넘어가면은 그것이 이제 보유,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은 이제 우리가 통상 기억이라고 이야기하는 보유, 또 어떤 책에서는 파지 이런 표현도 쓰는데 보유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또 다른 그림에서 보면은 광고 자극은 감각 기억을 통해서 노출 주의 과정을 거치고, 단기 기억에서 이제 이해 해석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이제 전환될 때 부호화 과정을 거쳐서 전환되게 되고, 또 장기 기억 속에 있는 것을 인출 과정을 통해서 단기 기억으로 가져와서 처리를 합니다. 이제 이 사이에 이제 감정이 게재하게 되고, 그래서 감각 기억, 장기 기억, 어떤 단기 기억의 어떤 이제 과정을 거쳐서 정보가 어떤 처리되는데, 자,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어떤 이 지각 또는 지각 과정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지각이라는 것은 개인이 어떤 자극을 의미 있게 선택하고 조직하고 해석하는 과정이다. 지각 과정은 다른 말로 표현해서 지금까지 이야기한 정보 처리 과정입니다. 그래서 정보 처리 과정은 외부로부터의 들어오는 자극을 선택해서 조직화하고 그것을 해석하는 과정을 통틀어서
시각이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자극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자극이란 것은 이제 어떤 감각에 대한 투입단위,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무슨 제품, 자동차, 꽃 이런 것들이고요. 또는 뭐 귀에 들리는 어떤 소리, 예? 자동차 소리, 무슨 새 소리,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감각은 자극에 대한 감각기관의 어떤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반응이다. 자극에 대한 감각기관의 어떤 반응을, 즉 시각 같으면 뭐 눈에 상이 맺히겠죠. 무슨 청각 같으면은 우리 이제 뭐랄까 이제 달팽이관을 건드려서 이제 뭐 소리 어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이제 기호로 바뀌게 되는데, 그래서 어떤 자극, 예? 어떤 지각, 감각, 예? 감각 기관은 눈, 코, 귀, 피부입니다. 즉 우리의 이제 오각, 눈, 시각, 코, 후각, 귀, 청각, 입, 뭐 미각, 예? 피부, 촉각.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각이라는 개념과 어떤 감각이라는 개념을 조금 구분을 하시기 바라고. 그런데 이제 우리의 어떤 감각 기관은 모든 자극을 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범위 내에 있는 자극만을 받아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절대시격이라고 합니다. 절대시격. 사람이 감각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수준. 어떤 사람이 우리가 이제 그러면 시각은 눈은 너무 멀리 있는 것도 안 보이죠. 너무 아주 작으면은 물론 이제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너무 멀리 있는 것도 안 보이고 너무 가까이 있는 것도 안 보이고 너무 작은 것도 안 보이고 너무 큰 것도 안 보입니다. 그 어느 범위 내에 있는 자극들만을 우리는 지각할 수가 있다. 느낄 수가 있다. 알아볼 수가 있다. 우리가 그것을 절대시격이라고 합니다. 우리 뭐 모든 감각기관이 마찬가지입니다. 청각도 그렇고 무슨 뭐 후각 무슨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어떤 감각기관은 어느 범위 내에 있는 자극만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예, 개인 차이가 있다. 개인의 차이가 있다. 자, 이제 저는 눈이 나빠서 안경을 끼고 있습니다. 내 같은 사람은 안경을 벗으면 아주 이제 뭐 여러분들이 통상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그런 거리에 있는 것들도 저는 이제 모르죠. 청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소리를 잘 들을 수가 없어서 뭐를 끼죠? 보청기를 낍니다. 학생들 중에 이어폰을 아주 볼륨을 크게 해서 듣는 학생들을 가끔씩 볼 수가 있는데, 그런 학생들은 머지않아 청각에 손상이 가서 아마 보청기를 끼야 될지도 모르죠. 그래서 이 절대시격은 물론 이제 인간의 어떤 평균적인 무슨 감각을 느낄 수 있는 것들은 뭐 비슷하지만은 절대시격의 범위 내에 있는 자극들만을 들을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절대시격이 어떤 하나의 자극을 그것을 지각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라면, 변별시격은 2개 이상의 자극의 차이를 느끼는 겁니다. 이 변별시격이란 것은 2개의 자극 사이를 분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떤
자, 여러분들 거기 지금 이 두 개의 좀 까만 펜은 참 표시가 잘 안 나는데요. 이 두 개의 어떤 그 펜의 크기가 어느 것이 더 클까요? 아마 여러분들은 거기서 뭐 화면도 선명하지 않고 잘 모를 텐데 흰색의 펜이 조금 더 큽니다. 그래서 어떤 두 개의 어떤 소리의 크고 작은 소리의 차이, 무슨 뭐 두 개의 색상의 변화, 무슨 두 개의 어떤 제품의 가격의 차이가 아주 많으면 사람들이 금방 구분을 하지만은 또 가격의 차이가 약간 있으면은 잘 못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영어로 이제 just noticeable difference 그래서 JND라고 얘기를 합니다. 웨버라는 사람은 이 K는 I분의 델타 I다. 즉 I분의 델타 I는 K다. 무슨 얘기냐? 최초의 어떤 자극의 강도는 최초의 어떤 자극의 강도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자극, 그 어떤 차이, 자극의 어떤 최소 변화를 하는데 두 번째 자극의 어떤 차이가 델타 I입니다. 즉 뭐랄까 A라는 자극과 B라는 자극의 차이가 델타 I인데는 K 상수다. 일정하다는 겁니다. 즉 한 사람에 있어서는 어떤 그래서 크기를 비교하는데 크기냐 작으냐 차이를 알아내는 것이 일정하다는 거죠. 어떤 소리의 어떤 두 개의 어떤 소리의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구분하는 것은 일정하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개 이상의 자극은 어느 정도 이상이 되어야만 사람들은 지각할 수가 있고 특히 또 최초의 자극이 강할수록 두 번째 자극이 지각되기 위해서는 알아차리려면은 그 차이가 커야 된다. 즉 K 이상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이러한 또 외부의 법칙은, 즉 변별시격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특히 마케팅에서 참 많이 사용이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에서 원가 상승 요인이 왔는데 가격을 올리려니까 부담이 돼요. 소비자들이 안 좋아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떤 제품을 품질을 좀 변화시킨다든지 어떤 크기를 축소시킨다든지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맥주 한 병에 우리 이제 맥주 또 병 사이즈도 여러 가지이긴 하지만은 병 사이즈 좀 큰 병 한 병에 몇 cc일까요? 물론 회사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은 대개 이제 무슨 750cc 전후합니다. 그런데 맥주 회사에서 원가 상승 요인이 와서 가격을 올려야 돼. 근데 이제 가격을 올리지 않고 750cc를 730cc로 20cc만큼 줄였어요. 병 모양은 그대로 하고. 근데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그것을 먹으면서 이게 750인지 730인지 또는 760인지 별로 신경 안 쓰고 사 먹습니다. 근데 한 병에서 20cc만큼 줄이면은 그 한 병 자체는 얼마 안 되지만 그것이 100병, 1000병, 10,000병 같으면 어마어마한 차이가 되죠. 그래서
소비자들은 잘 느끼지 못하는 상황에서 원가 상승 요인을 흡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빼빼로가 여러분들 빼빼로 한 통에 몇 그램,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빼빼로 한 병에 한 통에 5g짜리 10개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처음에는 50g으로 한 통에 했는데 원가 상승 요인이 와서 그 박스 통은 그대로 두고 그것을 8개로 줄였어요. 40g. 그러면은 어차피 소비자들은 한 통이니까 그 안에가 10개가 있었는지 뭐 8개가 있었는지 잘 인식 못하고 먹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제품의 크기가 축소된다든지 뭐 가격이 인상됐다든지 품질이 저하됐다든지 등의 부정적인 변화는 가능하면 소비자들이 잘 알아보지 못하게 K 밑으로 약간의 변화만 줍니다. 거기에 비해서 어떤 새로워진 포장, 더 커진 크기, 뭐 더 낮아진 가격 등 어떤 긍정적인 변화는 K 이상으로 아주 어떤 확 변화를 줘야지 사람들이 좋아진 것을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변화를 주어야만 합니다.